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세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면 가는 겁니다. 이게 소비하는 세대들 20대들이 되게 중요한 게 그 20대들, MZ 세대들이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 세대들이 소비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요. 뭐 이거는 또뭐 길게 썰을 풀면 충분히 썰을 풀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런 그 디지털 쪽에서 다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블록체인이 갑자기 딱 나와버리니까 이거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랑 같이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런 가치 정보들을 소유도 할 수 있고 이전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안에 룰, 거버넌스, 규범 확립 같은 것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신대륙입니다, 신대륙.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뭐 따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 있는 돈들이랑 인재들이 막 쫙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되게 비슷해요. 21세기 신대륙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이 딱 발견되고 개척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 된 그 그림을 그 과정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구대륙의 자본이 필요했고요. 근데 구대륙의 자본이 뭐 JP 모건이건 뭐 로스차일드건 뭐 이런 유대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대륙에 투자가 됐고요. 그럼 그 투자가 된 돈이 이 젊은 여기서 뭐 이제 왕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의 그 특히 이제 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쭉 도망가가지고 내가 여기 개척해 볼게 하고 여기서 막 철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에디슨처럼 막 그 뭐 록펠러처럼 뭐 석유 캐고 막 뭐 전구 만들고 막 깔고 막 디즈니 만들고 막 자동차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발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가 커지면서 여기의 시스템도 바뀌었죠. 여기에 어떤 민주주의 그 자치정부 중심의 시장경제 오너 중심의 사회가 왕정 중심의 사회들을 또 변형시키고 그런 효과들을 낳았었죠. 우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체제가 다르죠. 우리도 블록체인 체제랑 국가 중심의 경제랑은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쪽이 클라면 근데 그 달러 중심 원화가 됐건 뭐 달러화가 됐건 이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금융회사들이 우리 같은 거래소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플랫폼 인프라 만드는 사람들이 코인 재단, 채굴, 블록체인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메타버스에서 뭐 컨텐츠 만들고 뎁 같은 것들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미국으로 옛날에 치면 뭐 디즈니 뭐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이쪽인데 이쪽이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외교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AML 팀 같은 경우 준법 이 박사님 뭐 저도 사실은 대관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가 이쪽이랑 이게 맞게 이쪽도 키우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이쪽에 변화를 만들고 이쪽에 설명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쓰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설명해가지고 제도도 바꾸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꼭 넘어와야 됩니다. 미국은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디지털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넘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사실 굉장히 보잉해 보이고 특히 이제 법화를 다루는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코인 만드는 재단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만 발생하는 그 해적 같은 거래소들 대비 덜 섹시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이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도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 금융 산업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할 건가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쪽에 해당되죠.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한국 금융 후진적이라고 하지만 글로벌한 큰 규모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GDP도 높고요. 근데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새로 생긴 글로벌 자산군 그리고 금융 인프라를 이용한 금융업들이 그 제일 중요한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거래만 하지만 나중에는 뭐 저축, 대출도 하고 뭐 거래도 하고 뭐 자산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있는 것들 플러스로 더 나올 겁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되게 큰데 사회적 자본 미비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금융에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가 없는 국가들은 지금도 아무리 성실한 사람들도 막 고리대금에 힘들게 대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를 하고 내일 갚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금융업이 발전하겠어요. 맨날 그 종족 부족들끼리 막 그 내전하고 이런 나라에서 은행도 없는데 그런 신뢰들이 떨어지니까 국채도 엄청 비싼 거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원래는 신뢰가 없어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냥 편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은행을 가질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미국의 마약 중독자가 한 6%, 7%의 돈을 빌린다고 하면 물론 요새 금리 올라가서 더 빌리겠지만 더 비싸겠지만 막 베트남이나 뭐 나이제리아에 엄청 성실한 사람은 30%, 40%를 줘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블록체인으로 이 돈이 그냥 확 채널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나라들은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개발하는 업 그리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하는 어떤 소매 금융업들이 이제 발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치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을 띨 거냐? 5년 후에, 10년 후에 유튜브를 상상하면 됩니다. 유튜브가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정한 것만 했었죠. 방송국 PD들이 내용을 딱 정하고 내가 모든 정보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시청률 50%, 60%, 30%, 40% 나올 수 있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어떤 매스미디어 컨텐츠만 딱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갖고 일방향으로 이렇게 딱 쏘고 아 이거는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사회에 어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소수자들이 있고 근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컨텐츠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유튜브가 딱 나오면서 그냥 내가 딱 올리는데 그 전 세계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PD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 입사시험 통과하는 사람들만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들 지금 뭐 저희 컨텐츠집에서 하는 그 BD 사업개발실에서 하는 그런 컨텐츠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근데 이걸 또 소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비즈니스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근데 가짜뉴스도 엄청 많죠. 유튜브에 가짜뉴스들 엄청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또 동시에 보면 콘텐츠 자체가 엄청 다양성이 높아지고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콘텐츠들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방송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더 성숙하고 근데 이걸 금융으로 하는 겁니다. 금융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골드만삭스가 수백억이 안 되면은 언더라이팅이 안 돼주던 그런 금융 상품들이 지금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청년이랑 한국에 있는 나랑 거래가 딱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랑 지구 반대편에서 나랑 입장이 딱 맞는 정반대인 사람이랑 계약이 가능한 거고 주변에 은행이 없어서 고리대출이 불가능하던 사람 방송국 입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컨텐츠를 못 만들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 만들 수 있게 된 것처럼 은행 없어 고리대출도 불가능한 사람들 대출도 가능해지고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금융에 소외된 수십억의 인구들이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서 크게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성장된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성장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건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고 이런 기술적인 빅뱅을 찾아서 옛날에는 사실 저희 같은 애들만 하던 건데 막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은행 막 뭐 다 뭐 빅테크 뭐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경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컨버전스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은행, IT 기업, 코인 기업, 무슨 기업, 국가 막 다 들어오면서 근데 이렇게 컨버전스가 일어난다는 뜻은 산업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고객의 구획도 되게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기존 자산군의 영역을 또 침범하는 사례도 늘어지게 될 겁니다.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5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잡히고 있는데 결국 그냥 STO나 뭐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결국은 그 자본시장이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국가별로 자본시장의 사이즈로
이제 그 쥐도를 그린 건데 한국 꽤나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크고요. 일본도 엄청 크고 중국은 경제 규모 대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작은 나라에 있는데도 스케일이 안 나와서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이 VC 쉽게 만들어가지고 뭐 ICO 하고 IEO 하고 하면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까 세션 1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치의 고속도로를 만든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바스프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리스크들에 대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거듭날 수 있으면은 우리 망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도 사실 막 루나 이거 무슨 뭐 장난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정부와 정치권들과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엉키고 특히 이제 이거를 막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부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이게 막 그 피부로 그냥 완전히 이게 피부에 닿을 텐데 저는 7년 전에도 그랬고 6년 전에도 그랬고 결국은 우리 금융 질서가 보다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더 민주적인 그런 형태의 금융 질서로 재편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꽤 낙관적입니다. 지금 혼란들은 엄청 많지만 꽤 낙관적이고요. 그 왜 낙관적이냐면요. 기술이 보통 사회를 변화를 엄청 시키는 이유가 내가 미처 갖고 있는지 몰랐던 욕망을 기술이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대중이 갖고 있는 내가 몰랐던 욕망을 자극을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세탁기란 게 딱 발명이 되고 그 가사에서 여성들이 해방이 되면서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나도 투표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참여 못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결국은 대중의 이 기술은 욕망을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기득권이 강하더라도 다수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뭐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겠죠. 막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프랑스가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막 민주화가 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막 한 것처럼 중간에 많이 죽을 텐데 그 스캠에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고 많이 피해를 보다 보면은 전쟁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despite the bloodshed during the course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이제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미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도덕적 해이가 엄청 심한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그 인터넷 어떤 추적단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바로 리버럴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게 빨리 익스포즈 되고 빨리 밝혀지고 빨리 치유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드는 형태.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이 국가가 경제나 금융에 그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쟁도 덜 하긴 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이것은 뭐 그때 이제 오디언스 자체가 16년에 저희 킹콩님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로봇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어쨌든 로봇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냥 되게 다원화된 경제 공통체들이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그런 국경에 얽매이지 않은 되게 다양한 경제적 공동체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이랑 경찰이랑 영원한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AML도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숨바꼭질하고 계속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이버 수사대 만들어진 것처럼 2000년대.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떤 페이즈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16년에 만들었는데 17년에 기회주의자, 사기 그리고 사기꾼들이 대부분이고 너무 적은 그러니까 혁신가들은 굉장히 적은
그게 이제 저 2017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8년도에 박상기 해난 하면서 그 국가에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없앱니다. 우리도 엄청 얻어맞았죠. 그러면서 다시 암흑기. 특히 여기서 컸던 플레이어들이 정직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 터지면서 이제 암흑기. 19년, 20년. 그러다가 결국은 mass adoption. 예시로 넣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채에 기반을 댄 이런 법정화폐에서 엑소더스가 코인을 이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국가에서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완벽하게 이걸 법제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게 완벽하게 법제화가 안 되는데 이 법제화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 그리고 인류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난리 브루스를 겪고 나서 어쨌든 아까 말한 엔스테이트가 딱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워크숍 때는 이제 그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다가 지금 한 이 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9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18년?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D, E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스럽고 엄청난 큰 힘과 힘 속에서 아까 말한 진짜 모두를 더 이롭게 하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재창조하고 진보시키는 일을 미션을 갖고 이제 이 여정, 터프한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전략적 원칙을 견지해야 될지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적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근데 좀 덜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중요했는데 왜냐면은 막 그 하이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막 트위터 보면 정신 없잖아요. 누가 진실인지 누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전략적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는데 사람의 욕망은 잘 안 바뀝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화된 존재라서 이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 욕망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기반한 전략적 원칙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에 굉장히 유심하고 나쁜 짓을 안 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미지 브랜드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죽습니다. 그래야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안 날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다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업은 망합니다. 사업은 망하면 그만인데요. 내 신용은 평생 갑니다. 신용이 있는 돈이랑 신용이 없는 돈은 되게 차이가 큽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신용이 있는 돈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버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서 진짜 우리의 품위 있는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위한 돈은 우리가 다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어떤 트레이숄드가 넘어가고 나면은 사실은 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줄어듭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은 권력들의 견제가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향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주체를 잘 못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로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험같이 이 돈으로 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치료비를 마련하고 이런 돈도 필요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처럼 진짜 나는 뭐 화성으로 가겠어. 근데 그런 화성으로 가려면 신용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필요하고 신용이 있는 돈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신용이 없는 돈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센 거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우리는 당국이랑 블록체이너들이랑 밸런스를 좀 가져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 알 텐데 이것 때문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사내에서도 사실은. 왜냐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더 이거 하고 더 자극적인 거 하고 이거 가야 된다.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있을 갈등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사토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권한을 이런 밸런스를 잡는데 권한을 분산할 때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제가 다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 운영을 엑셀런트하게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런 운영이 완벽해졌을 때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사상 누각들이 사실 IT 회사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검사를 실제로 핀테크 업체들 검사를 많이 하고 오신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 보이실 건데요. 금융업체들이 지금 남은 금융업체들 보잖아요. 뭐 유명한 데들 막 진짜 제국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골만삭스, JP 모건 뭐 이런 업체들이 걔네들이 될 수 있고 계속 세계 경제 부를 계속 이렇게 쫙쫙쫙쫙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인 얘들이 돈 벌 때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판단을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금융회사들의 성공 방향식은 보면은 브랜드랑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면 리먼이 되는 겁니다. 리먼이 부동산 담보 채권 만든 거 CDO 갖고 도박했다가 그 잘 나가던 회사가 한 방에 확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 아까 말한 돈 벌려고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랑 미션 비전을 공유하고 밸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더 큰 꿈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5가지 우리 제일 중요한 전략적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원칙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부연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아니 2016년도에 처음으로 DCG 투자를 받으려고 뉴욕으로 5월 달에 날아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우리도 그 시드 투자니까 좀 넣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 좀 그 빌리어네어들 뭐 이런 사람들 있는 어떤 그 저녁 리셉션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막 알리바바도 투자하고 막 나름 이제 그쪽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일가 대가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완전히 그 크립토 스타트업들 막 한 4, 50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다들 막 양복 입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너네 이거 어떻게 될지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니네가 이거 만든다고 하고 저거 만든다고 하고 저런 미래가 올 거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거는 니들 중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애들이 생존할 거고 생존할 애들은 많이 먹을 거다. 내가 인터넷 때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렌스 리니언이라는 분이셨는데 우리는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팀이 되면서 배우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션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배우고 시도하면서 그런 거 집요하게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라든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저희 회사 그 행동 약속 이런 거에도 얘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투명하게 좀 피드백을 주고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땐 좀 아프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건 별론데라고 말하는 거 듣기 되게 힘들고 싫어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걸 깨기 싫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해주는데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말 안 하고 감정이 남아있고 이런 거보다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A, B, C는 내 생각에는 다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우리의 밸류를 마음속에 간직한 상황에서 너 지금 A, B, C, D 부족하다. 이거 보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런 거 없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아무리 도깨비 같은 생각, 무슨 막 머릿속에 무슨 파렴치범 같은 생각 같은 그런 느낌이어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밸류 넘버 원 리더 마켓 시장을 선도한다는 게 리더가 안 되면 지금 사실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 우리 그 실제입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마켓 임팩트로 리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하는 영역들을, 특히 이거는 뭐 BD나 전략 쪽에서 많이 고민할 부분들이긴 한데, 아니면은 뭐 UX 그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모든 부서들이 이제 새로 크는 섹터들을 디바인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랑 가치 중심의 연대라는 말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허황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돈, 종교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코인이.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피겨,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로 해서 이더리움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뛰어난 개발자이면서도 동시에 철학과 가치가 거기 녹아 있거든요. 철학이 없으면은 이런 개방돼 있고 다원화된 그런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이런 판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켓 리더십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콘솔리데이트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지금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일부에서도 뭐 여러 번 드렸듯이 이거 너무 어려운 산업이라서 어려운 시기가, 힘든 시기가 무조건 올 거고요. 한 번 지났는데 뭐 또 올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힘들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그리고 뭐 좀 덤덤한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밸류, 미션, 비전, 밸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략적 원칙, 너무 힘들 때도 이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지켰습니다. 노울리지 인사이트, 완벽한 오퍼레이션, 개발, 캐시, 런웨이, 친구들,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예.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약을 하면은 이부를, 블록체인은, 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이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데, 이 금융 시스템은 근대 금융의 금융 시스템을 보다 이제 더 민주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낙관적인 미래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카오틱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전략적 원칙들, 정말 힘들 때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좋은 일 하자예요. 사회에 좋은 일 하자는 거고, 그게 사회에 효용을 제공하자라는 게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 산업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큰데, 결국은 사실은 뭐 사람을 위한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번 세션에 우리 전략적 원칙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신뢰를 얻자, 좋은 친구들을 만들자, 빨리 배우자, 리딩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제는 뭐 반복하기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원칙대로 잘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좀 토론하기가 힘들면은 또 이런 것들도 좀 피드백 같은 것들, 의견들 자유롭게 좀 개진해서 넣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